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방 소멸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지방 소멸, 인구 문제 최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이강덕 포항시장의 신년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이 포항 인구 100만 양질의 일자리 만들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사실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저는 심적으로는 포항 인구가 100만이 되면 좋겠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50만 인구를 지키는 것도 힘들고 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만 100만 인구가 가능하다는 상상은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이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이나 이런 말들이 이제 허황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인구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특히 이제 한양대 전영수 교수 같은 인구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대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5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 명대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어떤 전국 지자체의 2030 기본 계획 목표 인구들을 다 더해 보면요 5,600만 명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다 자기 지자체의 인구를 늘리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사실 3천만 명과 5,600만 명, 2,600만 명의 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나친 낙관주의로 이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렇게 인구 감소도 문제긴 하지만 여기에다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또 심화되면서 이제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는 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이 문제를 보고 싶거든요. 네. 청년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가령 포항의 경우 이강덕 시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 인구를 100만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사실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항의 일자리, 에코프로나 포스코 등 대기업을 통해서 네.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조업 중심의 남성 일자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성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 파워, 소프트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은 포항의 어떤 가족 단위 그리고 어떤 그 젊은 여성들이 정주하는 공간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책에 여성이 포함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이런 여성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포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 중에서 대졸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대졸 여성들에게 특히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취업 준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상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일자리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일자리만의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와 더불어서 발현되는 어떤 그 사회만의 이 문화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항에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향유할 만한 문화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젊은 남성들을 위한 문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년 남성들 위주의 문화만 존재할 뿐이지 네. 그러한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포항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문화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좀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은 결국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 비율은 2, 30년 전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고 네. 또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는 지역에 없다. 그리고 음. 그로 인해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 역시도 지역에는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서울로 가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음. 핵심이 되겠죠. 이게 일자리에서 이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슬픈 용어긴 한데 보니까 이제 취업의 난방 한계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남방 한계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예전에 뭐 네. 우리가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북방 한계선 NLL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남방 한계선은 도대체 뭐지? 이게 군사 용어인가? 이런 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취업 관련 용어입니다. 음.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무직은 경기도 판교 음. 까지가 남방 한계선이고 네. 기술직은 수원 음. 기흥까지가 마지노선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인생 끝났다. 네. 이런 마인드가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 음.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렇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확산될 거 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 그 판교 라인, 음. 기흥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야 내 인생에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 네. 있지. 그 밑에 있는 지방에 거주하면은 그냥 나는 영원히 2등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음. 생각들이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열패감으로 네. 작동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 한 20년 전 하고도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과거에도 물론 지방이라고 하는 것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화된 권력 구도가 존재했었고 네.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뭐 수도 한양을 음.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산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의 인생은 끝난 거야. 당신들은 루저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그 결혼 정보 회사 굉장히 큰 결혼 네. 정보 회사의 이 회원 거주지 분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도권 여성들이 가입률이 70% 이상인데 네. 수도권 남성들의 가입률은 50%가 안 됩니다. 음. 근데 반면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요.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입 비율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고 그러네요.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남성들의 비율은 지방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간극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 이 청년층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 문제를 정부가 각 음. 지자체가 해결해 가지 않으면 결국 출산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음. 하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도 저 때 라떼도 생각을 해보면 뭐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취업까지 인서울, 뭐 수도권으로만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진짜 저와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이 포항에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음. 서울로 간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온 국민이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기업이나 정부나 여러 이제 그 권력 기관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어떤 담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포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려고 했을 때 지역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라는 주요 논리는 뭐냐면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는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예. 지방에 있으면 고급 인력이 안 온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을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굉장히 이게 우리 지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몰리는 인재들은 우수한 인력들이고 수도권 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분화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담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지역에도 사실 서울 못지않은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민들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국민 대다수가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네. 또 뭐 인서울 직장을 목표로 취업 준비하고 음. 또 서울에
그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음.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있는 가장 좀 어두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정말 슬픈 그런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낭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왜 우리 포항 지역에 이제 그 2차 전지 특화 단지 해가지고 막 환영 플랜카드도 예. 붙고 했잖아요. 뭐 저는 환영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지방에는 그런 생산직, 음. 1차 산업 위주의 직업들만 유지될 수 있을 음. 정도로 공장들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을 뒷받침하는 서포트 음. 역할을 하는 직업들만 지방에는 계속 존재하게 음. 되는 거고요.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지식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서울에 네.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양분화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결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일종의 내부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게 과거에 뭐 서구 음. 열강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이권을 위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의 뭐 플랜트 농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석탄 광물 같은 거 캐다가 자신들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회 속에서도 네.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팽창시키기 음. 위해서 연료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음. 것들을 지방에서 계속 공급받고 그러니까 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음.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식민지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데 그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니까 정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일자리 분배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역별로 우리가 특성화 산업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면 뭐 포항은 2차 전지 특화, 음. 뭐 어느 지역은 뭐 중공업, 음. 화학공업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중앙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요. 음. 결국 획일화된 산업 생태계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 살만한 곳이 아닌 중앙을 위한 생산지, 음. 부속품 정도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구색을 다 갖추고 음. 있어야 사람들이 살만한 정주 공간이 된다라는 건데 예. 포항은 제철소, 음. 그다음에 에코프로, 야 그걸로 먹고 살아라고 해버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정주할 만한 환경, 여성들의 어떤 소프트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제 배제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남성 위주의 어떤 이 지역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 가족이 정주하면서 머무르기 음. 위해서는 남성의 양질의 일자리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해야만이 예.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음.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사원에서는 지방 소멸과 일자리 문제 짚어봤는데요. 정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